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모르리라 이러면서 그 누군가 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발견인지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 시련을 맞아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알리라 작은 지붕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 시련에 놓인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몇 번이랑 헷갈렸냐? 몇 번이 아까 1번에 틀린 사람 몇 번 했더라? 5번 했었나? 뭐 4번인가 5번 했던 것 같은데 내면의 갈등 속에서 진실한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할 거면 내면의 어떤 갈등이 반드시 보여야 되고 내면에 안에 내가 막 싸우는 그런 갈등이 보여야 되고 그 안에서 진실한 삶의 가치 뭐 예를 들어 뭐 가치 같은 게 뭐 있잖아. 얘가 누구를 도와준다던가 어떤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그 어려운 시련과 절망 사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려 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있잖아. 요거는 이게 사실은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2계정 교과서로 바뀌는데 원래 이제 1호 계정으로 갔을 때는 이 지금 미적, 인식적, 윤리적 기능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게 원래 나왔었어요. 그 교육 과정에. 근데 지금 그게 살짝 빠져가지고 이게 약간 혼돈 약간 중간에 있는 건데 아무튼 알아둬야 되긴 해. 문학의 기능이 있는데 얘들아 미적이고 인식적이고 윤리적이고 있어. 그럼 미적인 건 대충 알겠지? 미적이 이게 뭐야 한자가? 아름다울 미잖아, 그치? 그치? 그럼 뭐 얘기한 거야?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겠어, 얘들아? 맞지? 그리고 인식적인 기능은 뭘까요, 그러면? 아이고, 뭐야. 왜 이래, 이거. 아이고,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얘들아 인식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계에 인식한다라고 하는 인식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인식한다라는 건 원래 몰랐다가 발견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문학을 겪음으로써 문학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모르던 새로운 사실이나 아니면 기존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거나 그런 거를 인식적 기능이라고 하고요. 윤리적 기능은 여기 나오는 그대로야. 어떤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찰해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윤리적인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나온 대로지. 이거 약간 모의고사식이잖아요. 그쵸? 윤리적인 기능이 요런 거라고 했잖아. 요런 게 윤리적 기능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여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떤 게 바람직한 삶의 태도 똑같이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5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세요. 수라 21. (1번에) 몇 번이냐? 서우야 1번에 3번. 오케이. 준영이 4번. 오케이. 그 다음에 성현아 3번 했어. 문박 좋습니다. 4번은 준혁이 4번. 오케이. 다 맞았나요? 틀린 거 혹시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갈게요. 있으면 얘기하고 못 틀렸어 성현이. 1번 봐.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적절한 것은 시상이 전개되면서 정서가 점층적으로 심화된다 이건 있잖아. 왜냐면 우리 시에서는 이 수라라는 시에서는 이 정서가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 처음에 아무 생각 없었다고 거미 버릴 때 무슨 말인지 알지? 아무 생각 없다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약간 누구 찾아온 것 같아. 모성이 큰 거미가 왔다 했잖아. 그 다음에 기억나? 무성애를 가진 거미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잖아. 그래서 가슴이 짜릿하다 막 이렇게 썼지. 그 다음에 어떤 거미 왔어? 아주 쬐끄만 거미 왔다 했지. 갓 게임 거미 같은 게 왔다 했지. 그치? 그래가지고 또 막 아무튼 가슴이 뭔가 이제 그 심장이 아니면 감정이 점차 심화된다. 요거 때문에 5번으로 몇 번이지 아까? 3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점층적으로 정서가 심화된다. 여기 부분. 무심하고 짜릿하고 매이고 서럽고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가는 부분. 정서가 변하는 게 여기 시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저기 몇 번? 41쪽. 이거는 얘들아 이 엇박자 D는
이런 거는 이제 아무튼 그 우리가 지금 고1 그 교과서에 있는 거긴 한데 아마 너네가 동상고를 다 간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부교재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튼간 부교재 뭐 이렇게 너네가 이제 학년마다 부교재가 다르잖아. 근데 아무튼 보통 이런 비슷한 뭐 문제집을 쓰니까 전체적인 교과서가 엮인 뭐 그런 부교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아까 혜석이는 그때 막 이거 다 안다고 그 필기도 안 하고 새끼가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튼 자 하나씩 해볼게요. 이번에는 준혁이부터 1번에 몇 번 했습니까? 1번 틀렸고 1번입니다. 자 성현이 2번. 오케이. 준영이 3번. 3번. 오케이. 서우 4번. 오케이. 1번 말고 틀린 것도 있나요? 근데 있잖아 1번 같은 문제도 애들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하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설이라는 걸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 배우겠지만 서사갈래라고 해요. 그러니까 갈래, 문학의 갈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그거를 여기 나와 있을 걸 아마 이 갈래 이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안 나와 있네? 안 나와 있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41쪽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배우는 시를 서정갈래라고 하고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시라고 안 하고 서정갈래 특징 아니면 이와 같은 갈래 특징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극갈래가 있어. 극갈래 뭘까? 연극 같은 거 할 때 대본 같은 거 있지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랑 교술갈래라고 이렇게 4개를 배울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그러면 이 각각 갈래의 특징 알아야 되고 각각 갈래에 1개 이상씩의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나눠서 알아줘야 되고 이 교술갈래 같은 경우에는 수필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얘는 시나리오나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각각 4개를 나눈 다음에 이 갈래상 특징 알아야 되고 갈래상 중요한 거 알아야 되고 그래서 봐봐 여기는 지금 소설이기 때문에 이 서사갈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사갈래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서사갈래에서 특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시점이죠. 그럼 여기 시점 뭐라고 했냐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자 1인칭 나오니까 뭐가 나온다 소설 안에 뭐가 나와? 준영아? 나가 나오지. 근데 나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관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 얘기 아니고 관찰하기 때문에 특징이 뭐가 있어? 주인공의 심리가 세세하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 것도 찝어줘야 된다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거를 많이 틀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이게 뭐 말하는 거야? 2번 한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답이 2번인데 2번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아까 누가 1번 했다고 그랬나? 내부의 서술자가 뭐야? 나지. 나가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나가 어떤 애였냐면 엇박자 뒤 친구였어. 기억나? 그치? 그래서 둘이서 나랑 걔랑 무슨 단원이었어? 엇박자들아. 엄마 자식들아. 수업 들었네 안 들었어? 무슨 단? 뭐라고? 합창단. 아무도 왜 말을 안 해? 합창단이었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걔랑 있었던 일, 엇박자 걔랑 있었던 일 막 얘기했잖아. 맞아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이제 현대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 어떤 일이 준영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 현대 돼서 이마 자식 지금 정우랑 그때 장난치더니만 아주 그냥 둘이서 기억 안 나? 성현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 현대에 갔을 때? 누가요? 나랑 나가 현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 고등학교 때 같이 합창단원이었고 커서 같이 뭐 했어? 그냥 그래 뭐? 뮤지컬. 뭐 뮤지컬 같은 공연 그치? 무성 영화 뭐 이런 거 했잖아 기억나? 기억나지? 그런 얘기가 드러나는 거고요. 자 1번 같은 경우 너네 1번 했잖아. 근데 1번이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중심 인물 누구야? 준영아 누구야? 그치. 근데 거기 걔에 대해서 외양 묘사는 딱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43. 박소우 1번에 몇 번 했습니까? 1번. 2번이고요. 준영이 2번에 몇 번 했습니까? 2번. 오케이. 그 다음에 성현이 3번 몇 번 했습니까? 5번이요. 오케이. 2번, 3번 중에 틀린 거 있습니까? 1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 아까 박소우 몇 번 했다 했지? 소우야 몇 번 했다 했지 아까? 1번이요. 1번. 처음에 나는 앙코르 무대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당황한 부분이 나오잖아. 왜냐면 거기서 뭐였냐면 갑자기 얘가 여기 당황한 부분 나오는데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 이러면서 당황한 부분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얘들아 봐봐. 엇박자 D가 준비한 노래를 듣고서 어땠어? 막 감동했다 했잖아. 긍정적이죠. 긍정적. 그래서 2번으로 가시면 되고, 2번 3번 틀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안 하기로 작정한겨? 민혁쌤이 서우 보고 싶대. 보고 싶, 잘 사냐고 물어보던데. 박서우 잘 사냐고 물어보던데. 내가 잘 산다고 했지. 아니 요즘에 같은 반이 아니라서 막 이러면서 궁금하다고 하더라고. 정우랑 22쪽 봅니다. 잘 산다고 얘기해줬어. 나무의 꿈. 그 나무의 꿈 시작할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시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시는 나무가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나무가 예를 들어 그냥 뭐 이런 책상도 나무로 만들어진 거고 뭐 이런 거니까 나무는 무슨 꿈이 있을까 뭐 약간 그런 식의 내용이라, 근데 시 자체는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로바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봐봐. 나무야. 일단 제재 자체가 나무라는 걸 생각하고 봐야 돼. 잘하면 뭐가 되고 싶니? 의자 되고 싶니? 책상 되고 싶니? 되고 싶니? 되고 싶니? 되고 싶니? 있지? 자 봐봐. 반복되고 있지? 준영아 되고 싶니? 반복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케이. 이런 걸 뭐라 그래? 종결어미 반복이라고 하죠? 종결어미가 반복하면 무조건 당연한 거야. 반복. 당연히 운율 형성할 수밖에 없어. 반복이니까 시는. 맞지? 그 다음 봐. 나무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나무의 꿈이잖아. 제재가 나무잖아. 그러니까 나무한테 야, 너 잘하면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는 거야. 누가? 화자가. 그치? 시에서는 화자가 있는 거잖아. 화자가 나무한테 너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는 화자가 있는 거고 나무가 시적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자가 시적 대상. 얘들아, 대상과 화자 다른 거지? 시에 나무에게 말을 건네는 거야. 너 뭐가 돼?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나무한테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 아니 그러면서 의자 되고 싶니? 자 봐봐. 여기서부터 나무의 꿈 1번. 너 의자가 되고 싶니? 아니면 책상 되고 싶니? 꿈 2번.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 계단 3번. 그 다음에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 별빛이 들고 나는 창문들도 있구나. 창문들 4번.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자, 그랬어.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볼 때는 뭔가 시적 표현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얘가 되고 싶니? 이거 되고 싶니? 이거 되고 싶니? 이거 되고 싶니? 했는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계단이 있겠지. 그러면 그 계단을 따라가는 다락방, 거기에 창문이 있고 그 창문을 통해서 바다를 생각한다 그래.
그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우리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걸 좀 배워야 되거든. 연쇄법. 얘들아 연쇄법은 있잖아. 연쇄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에서는 연쇄법. 뭔지 알아? 연쇄법? 연쇄법은 있잖아 얘들아. 별다른 거 딱 생각할 거 없고 그걸 생각하면 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뭐야? 수박? 이 노래 수박으로 되는 거야? 요즘 MZ는 수박으로 바뀌었어? 잠깐만. 야, 나 때는 사과였는데 수박으로 바뀌었어? 수박이야? 야, 너네 때 진짜야? 아니에요. 아니지? 수박이라 했어, 너는? 안 그래요. 그래? 뭐라고 했어? 사과라 했는데. 아, 그래, 내가 수박으로 들은 거야? 네. 잠깐 다시. 원숭이 엉덩이는 많이.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기르면, 기차는 마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은 끝나나? 부산에서 끝이에요. 끝나지? 그게 연쇄법이야. 별거 없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이렇게 연결되지. 빨개 사과 맛있어 했지. 그거 생각하면 돼. 얘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시상이 연쇄되고 반복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연쇄법이 많이 날 거거든. 그냥 원숭이 엉덩이 빨개만 생각하세요. 원숭이 엉덩이 원숭이 엉덩이 빨개. 아 진짜 수박이라고 안 했어? 요 노래. 사과예요. 그래? 내 귀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아무튼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연쇄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뭐가 있냐면 한번 노란색으로 해볼게. 계단도 있겠지. 계단을 따라가는 다락방이야.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통해서 바다를 생각한대.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떻게 되냐면 계단에서 창문에서 바다로 가는 연쇄법 연쇄적 연쇄법 아니면 시어의 연쇄적 활용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 밑으로 가. 그러니까 봐봐. 너 남한테 물어본 거지. 너 계단도 될 수 있고 계단에 따라 다락방에 그 창문도 될 수가 있고 네가 그 창문이 되면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누군가 생각할지도 몰라. 그 다음에 수평선을 넘어가는 목선 나무로 만든 배를 그리워할지도 몰라. 자 봐봐. 여기도 할지도 몰라도 반복이야. 이것도 똑같아. 종결함이 핑크색으로 색칠할 거예요. 나는 할지도 몰라. 여기도 그 종결함이 반복. 그 다음에 바다를 보면 이 바다도 노란색 해야겠네. 왜냐면 지금 바다로 연쇄법 됐으니까.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배가 되고 싶겠구나 라고 해요. 배는 뭐야? 나무의 꿈 5번. 꿈 5번. 근데 여기까지는 다양한 꿈에 대해서 나무가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근데 갑자기 부정적인 애가 튀어나왔어. 슬픔이 같은 애가 튀어나와. 야 근데 너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으로만 눈 감을지도 몰라. 자 봐봐. 아궁이 속 장작이랑 위에 있는 것들이랑 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눌 수 있겠지. 위에 있는 것들 뭐 계단이나 나무나 뭐 배나 이런 것들은 다 플러스로 볼 수 있겠지만 아궁이 속 장작은 세모로 봐야겠죠. 약간 부정적인 거. 여기 세모 할게요. 디귿에 창작이 될지도 몰라.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는 이게 다 꿈인데 얘는 근데 너 그거 다 안 되고 이거 장작이 될지도 몰라. 그럼 이거 뭐가 돼? 좌절이야. 꿈이 좌절된 상태. 잊지 마련. 한줌 재가 되었지만 한줌 재도 세모예요. 너가 장작이 되어서 재가 되었지만 넌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너가 만약에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너는 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뭔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자 옆에다가
꿈을 이루지 못해도 가치 있는 존재. 되어 있는 모습. 그 다음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고 난 뒤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 그랬어. 누군가의 몸을 데워준대. 자 봐봐. 나무가 자기가 이렇게 한 줌 재가 되면서 뜨겁게 해서 누군가의 몸을 데워줘. 이런 거를 뭐라고 하게? 초성 힌트 맞춰봐. 오 좋아. 누구야? 누구야? 이타적. 그 다음에 희생하는 모습.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거 하나 알아둬야 돼 얘들아. 하지만 시에서 하지만 이런 거 나오면 시상의 전환이라고 그러거든? 중요하겠죠 당연히. 숑 시상 전환. 시상 전환이 나오면요 앞에 이야기랑 반대되거나 좀 반전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야겠죠. 근데 뭐라고 하냐. 하지만 지금은 다만 내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렴. 너는 아직 근데 그렇지만 너는 그냥 지금은 저 소리를 한번 들어봐.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구나. 자 종결음이 있구나. 아이고 핑크.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이 바로 너로구나. 이것도 다 종결음이 반복이고요.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이거 여기 C는 지금의 모습이죠. 자 지금의 모습. 너는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나무의 현재 모습. 지금이 바로 너로구나. 여기서는 뭔 얘기하냐면 마지막 줄에서는 그냥 현재 모습 그 자체, 너가 미래에 무엇이 되는 것과 달리 현재 모습 너의 그 상황 그 자체가 가치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나무가 현재 모습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화자의 인식. 그래서 이 시는 막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짚어볼 것들이 몇 개 있어서 말을 있잖아.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 시적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인지, 그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런 게 있어. 대화체가 있고 얘들아 대화가 있는데 그게 같은 게 아니거든. 대화랑 대화체는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신으로 갔을 때 우리 어차피 다 고등학교 가면 내신으로 대학 갈 거 아니에요. 내신으로 갔을 때 글자 하나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화는 A랑 B가 나와야 되고, 그치? 대화체는 뭐게? 그냥 말 건네는, 누구한테 말을 건네거나 대화하는 체만 나와도 대화체라고 하거든? 근데 대화는 A랑 B가 반드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뭔가 달라야 되는 게 지금 여기에서는 시적 대상에 말을 건넨다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나무가 나 아닌데? 나 지금 그거 다 되게 싫은데?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을 건네는 방식에 그냥 끝나는 거야. 말을 건네는 어조,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갈래는 자유시고 서정시고 이런 건 너무 다 알 것이고, 낙관적이고 성찰적이고 교훈적이다. 그 다음에 존재의 가치에 대한 역설적 인식과 이런 거 나오면 너네 헷갈리지. 역설적 인식과 현재에 주목하는 자세의 중요성.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현재 네 그냥 그 나무 자체로도 너가 뭐가 되고 싶든 그 자체로도 좋다라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의인화된 자연물에게 말하는 형식 아까 얘기했던 거고 시어를 연쇄적으로 활용했다라는 거. 그치? 좀 어려운 부분은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연사법에 대한 시상전개 아까 얘기한 거예요. 계단, 창문, 바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시상이 발전되어 나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시의 상징적 의미 이런 거 꿈들이고요. 바다는 지향하고 가정한 대상, 장작은 이루지 못한 거, 바람소리 지금 상황에 한 번 더. 하지만 너 바람소리에 집중해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괜찮죠? 그 다음에 그때도 넌 하늘을 날고 있을 거야. 그 가치가 좀 가치 있구나. 지금이 바로 너로구나. 현재 모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풀어오시고 넘어갈게요. 숲 정희성 숑.
이거는요 앞에 거고 이것도 많이 나오는 시야. 아무튼 다 중요해 여기 나오는 거. 요거는 일단 그냥 바로 시작해 볼게요. 길지도 않고 짧으니까. 숲이라는 시고요. 숑숑. 그러니까 3월달에 너네 모의고사 볼 때 모르는 시를 나올 때는 제목 먼저 봐야 돼. 제목. 아 숲이구나.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그 공부하면 알려주겠지만 거기 나오는 외적 준거 먼저 보고 제목 보고 이렇게 시작해야 돼. 네, 일단 숲에 가보니 나무들은 제각금 서 있군. 얘들아 제각금 뭔 말? 제각금. 빽빽하다, 엉성, 뭐 듬성듬성하다. 빽빽하다? 제가 뭐 분수하다. 제가 오케이. 일단 숲은 공간적 배경이라고 써보세요. 제각금이라는 말은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여럿이 따로따로 이런 말 따로따로 이런 느낌이야. 따로따로 서 있군 이렇게 말이야. 봐봐. 내가 숲에 가보니까 나무들은 따로 서 있었어. 그런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나무들이 공동체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일단 여기는 화자의 경험이에요. 내가 숲에 가봤더니 나무들은 제각금 서 있더군. 제각금 서 있어도 제각금 따로따로 서 있다고 하니까 개별적이잖아. 개별적으로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대. 자 봐. 나무들이 숲이었어. 무슨 말이게? 나무들은 개별적이지만 숲이야. 숲 동그라미 공동체야. 그럼 무슨 말? 나무들이 조화를 이뤘다. 나무들이 조화를 이룬 공동체. 나무들이 각각 내가 숲을 가보니까 나무들이 각각 서 있긴 한데 그래도 숲이었어. 숲을 이루고 있었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며 숱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봐봐. 내가 나무들 봤을 때 저 공동체인데 얘 광화문 지하도에 있는 사람들은 숲이 아니래. 자 그럼 여기 세모해야지. 얘네들이 대조지. 나무들은 숲을 이뤘지만 사람들은 지하도를 건너면 숲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지. 그럼 여기 뭐야? 봐봐.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봐. 현대인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한 공간. 숱한 사람들 밑줄 소외된 존재.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또 이래요. 자 무슨 말이야? 이거 약간 문제 제기야. 왜 숲이 되지 못했을까? 안타까운. 누구의? 화자의 안타까움.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메마른 땅 누가 봐도 부정적이죠? 세모. 외롭게 지나치며 낯선 그대와 만날 때 래요. 메마른 땅은 메마르고 각박한 현대사회. 숑숑. 낯선 그대와 만날 때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라고 해요. 자 여기도 봐. 아닌가 반복이지. 아닌가 숑숑 반복. 요거는 어미인데 어떤 어미? 의문형 어미. 안타까움 강조. 여기서는 크게 보면 그거예요. 아무튼 지금 대충 내용은 다 알겠죠? 크게 보면 그거야. 자연물과 인간 대조. 자연물은 어떻대요? 공동체죠. 숲을 이룬대요. 그럼 뭐야? 연대한대요.
근데 인간은 어때? 개별적이고 메마르고 각박하고 두 개 대조 끝. 어려운 신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들아 요 시도 별로 어려운 시는 아니고 아무튼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나타나는 시고요. 그 앞으로 시들 공부하면 이런 거 많이 나와. 자연하고 시하고 대조되는 거 그런 것들 많이 보시면 되고 자유시고 서정시고 비판적이고 사색적이고 성찰적이고 왜 이러지 갑자기? 시력이 나빠질 것 같은 이런 느낌? 뭐지 이거? 숑 공동체차 삶을 향한 소망 의문형 종결함이 아까 반복, 의미 강조하는 거 나왔고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현대인의 소외된 모습을 나타냈다. 괜찮죠? 밑에 숲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나는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숲 같은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고독함, 그 문제 제기를 한다.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난다. 대조적인 의미, 나무랑 사람들, 제각각에서 공동체 이루고 얘는 숲을 이루지 못하고 숲은 어떤 공동체고 얘는 각박하고 아까 다 얘기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사색적인 어조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사색은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성찰을 드러낸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정면. 공간의 이동은 숲에서 그 광화문 지하도로 갔죠? 그 이동. 그 다음에 시구의 반복, 변주. 변주 무슨 말? 변주 무슨 말? 변주는 사실 원래는 음악적인 용어예요. 너네 음악 배웠지? 변주. 변주 뭐야? 찌끔. 변이 뭐 같아, 변? 바꾸는 거,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앞으로 그것도 배울 거야. 우리가 이제 문학 개념어를 배우잖아. 근데 문학 개념어를 우리 모의고사나 내신에서는 똑같이 주질 않는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문자로 어떤 문장으로 풀어내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도 있어. 만약에 우리가 수미상관 배웠지. 수미상관 뭔 말이야? 반대되는 거? 이 수박? 처음이랑 끝이 같아. 그치? 시에서 처음이랑 끝이랑 같은 거. 근데 이제는 앞으로 수미상관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안 하고 시어의 반복과 변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이 변주라는 거 조금 바꿨다 그 말이야. 조금 반복하지만 완전 똑같진 않아. 조금 바꿨어. 그걸로 은유를 형성한다. 시어를 대비해서 문제의식 드러내고 의문형 종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관내 분실 할 건데 몇 쪽이냐? 44. 아이고 근데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정말 시력이 나빠질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럴까? 보이니? 아 보이지? 왜 이러지 이거? 잠깐 안 읽겠지. 김초엽 씨 소설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대거 들어갔거든 여기저기.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과학 공상 소설 이런 거 많이 써. 그랬고 지금 여기도 관내 분실이라고 뭔가 이제 과학 소설이 들어갔거든요. 하고 약간 제목의 의미 같은 게 좀 중요한데 대충 일단 설명을 해줄게. 주인공 여자가 나와요. 근데 주인공 여자가 원래 살아있을 때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어. 근데 이제 미래 사회거든 이때는. 미래 사회인데 그거 뭐더라? 그 넷플릭스에서 그 제목이 뭐지? 아무튼 영국 사람들이 약간 조금 좀 특이한 발상을 많이 한단 말이야. 좀 그 사람들이 만든 막 그런 막 시리즈 같은 거는 약간 조금 좀 특이한 게 많아. 그래갖고 막 그런 거야. 막 사후세계 막 이런 걸 한다던가 뭔가 죽어있는데 뭐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살아있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막 내가 요즘에 생각나는 게 그거 있어. 그 했던 거 중에 어떤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대신에 만약에 혜성이가 죽었어. 근데 혜성이 삶을 연장해주는 대신에 가끔 이제 돈을 내.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삶을 더 연장하고 싶으면 얘한테 광고가 나오는 거야. 갑자기 순간순간.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있는데 내가 이제 아무튼 해줬잖아. 어떤 시스템을 해줬잖아.
죽었는데 살아있게 만들었잖아. 그럼 갑자기 혜성이가 이렇게 막 평소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우리 뭐 이 TV가 오늘부터 방영합니다. 이걸 오늘부터 많이 봐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광고를 말해. 약간 이런 식의 뭔가 특이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그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제 이게 돈을 더 내라고 하고 막 약간 그런 게 있어. 아무튼 막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우리 소설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약간 비슷한,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건 뭐냐면 도서관 내에서 분실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도서관이라는 게 지금 현재 도서관이랑 달라진다 이거야. 이제 사실 그것도 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종이 매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 원래 내 친구가 기자였거든. 근데 기자가 됐어. 근데 종이 매체가 점점 사라지잖아. 우리가 사실 옛날에는 모든 집집이 종이 신문을 봤잖아. 근데 이제는 신문을 안 보죠. 거의. 그러니까 그런 매체들이 막 줄어들어. 아니면 그 사람이 이직을 해서 아니면 이런 다른 디지털 매체로 가거나 이렇게 바뀌는 추세잖아. 그러면 그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나 봐. 도서관도 이제 도서관의 기능을 잃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미래의 도서관은 뭘 하는 거냐면 죽은 사람의 추모의 공간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을 거기다가 뭐 데이터를 넣어. 만약에 데이터를 넣으면 그 도서관에 가서 내가 이 사람을 추모하고 싶을 때 거기 가서 그 데이터를 꺼내서 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이 엄마랑 딸이 나오는데 둘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 엄마가 딸한테 너무 집착을 했어. 9시만 돼도 막 전화해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와 나 이러면서 막 집착을 하니까 딸이 싫어했던 거야. 그게 그치, 싫을 수 있겠지. 그래서 막 싫어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게 돼서 이 도서관에 이제 엄마가 이제 추모하는 공간에다 이제 데이터를 넣어놨는데, 그래서 얘가 엄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다 엄마의 데이터를 해놨는데도 나 별로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안 가볼 거야, 이렇게 해서 안 간 거야. 한 번도 안 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안 가고 있다가 어머니 데이터가 어디가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인덱스 알지? 이게 우리가 이렇게 꽂아놓을 때 있잖아요. 이런 걸 인덱스를 하잖아. 도서관에서도 뭐 인덱스 있잖아. 어머니 인덱스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야. 그러면 안 보고 싶다가 엄마가 인덱스가 없으면 우리 엄마 어떻게 찾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상황이 좀 달라요. 미래 상황을 대신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한때 도서관이라고 불렸던 장소 중에 일부는 박물관이 되었고, 그럴 가치가 없는 곳들은 대부분 전산화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종이 책을 빌리던 그곳은 대부분 전산화되었고, 지금의 도서관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곳에 있는 건 책도 논문도 그 비슷한 자료들도 아니고, 이제 도서관은 끝없이 늘어섰던 책장 대신 층층이 쌓인 마인드 접속기. 얘들아, 마인드 접속기 요거 밑줄. 마인드 접속기.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마인드를 거기 도서관에 보관해 놓고 이 마인드에 접속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인드, 죽은이의 마인드에 접속하는 장치야. 이걸로 이제 그 죽은 사람한테 접속을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추모 대신 도서관을 찾아온대요. 추모 공간은 점점 죽음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소로 변해 있었고, 도시 외곽의 거대한 면적을 차지했던 추모공원에서 캐비넷의 유골함을 수납한 봉황당으로, 그리고 다시 도서관으로, 도서관에 들어든 이 중에선 헌화를 하기 위해 꽃을 가져온 사람은 없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추모하는 공간에 원래 너네 그런 데 가봤냐? 납골당 이런 데 가면 꽃을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도서관에서는 마인드를 건넬 수 있게 데이터를 판대요. 꽃이나 음식이나 생전에 고인이 좋아했던 물건들을 모방해서 데이터 조각들. 자, 여기 봐봐. 여기 밑줄. 도서관에서는부터 조각들이다까지 밑줄. 여기서는 추모를 지금처럼 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해 추모하는 모습 묘사.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드러나? 미래라는 시간적 배경. 성현아, 연필 들었고.
사후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어. 하지만 곧 이식된 데이터는 고유의 자아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데이터에 접속을 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마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근데 진짜 그 사람 진짜 살아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반대로 그 사람 걔는 거기에서 만나는 그 죽은 사람은 고유한 자아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반론이 쏟아져 나왔대. 자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이 마인드들의 대상으로 수없이 행해졌다. 오랜 논란의 끝에 학계는 마인드들이 단지 망자의 그럴싸한 재현해낼 뿐이라는 의견을 모았대요. 외부 자극을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과거의 기억에 근거해서 죽은 사람의 반응을 가상하여 보여줄 뿐이라는 의미고, 그래도 마인드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아빠는 지금 이곳에 없지만 도서관에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어린아이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대. 그러면서 짧은 광고 영상에 한 여자가 사별한 남편과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서 감동적인 재회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학계에서는 마인드를 어떻게 정의하든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자,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봐봐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거기 마인드에 접속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은 고인의 마인드와 재회하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함. 여전히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은 달라졌다. 상실감이 달라졌대. 왜 그럴까? 만날 수 있으니까. 남겨진 사람들은 그래도, 그치? 마인드를 통해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게 되었기 때문 타인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 이를테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말해주었을까? 살아있다면 이야기를 듣고 분명 기뻐해줄 텐데 같은 질문의 답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3년 전 죽은 엄마는 이 도서관에 기록되었다. 엄마의 사망 소식을 이후에 지민이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지민이 우편으로 받은 수십 장의 마인드 설명서에 따르면 그랬다. 하지만 지민은 한 번도 도서관을 찾지 않았어. 여기 가로 열어. 지민은 여기서부터 도서관에 한 번도 찾지 않았어. 죽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지민은 엄마랑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죠? 지민과 엄마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 그래서 안 만나고 싶은 거야. 조금 냉정해, 그치? 그래도 엄마 돌아가셨는데. 만약 엄마가 이렇게 허탈하게 사라져 버릴 줄 알았더라면 늦기 전에 이곳을 찾았을 텐데. 집에 오는 길에 도서관 내 분실, 마인드 업로드 상실, 태그 실종, 온갖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해 보았지만 도통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고, 데이터가 지워진 거냐고 물으니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도서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검색이 안 된다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애초에 엄마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중에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사서는 당장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내일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지민은 도서관 측의 착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뒤로 넘기시고. 중략 부분은 어떤 얘기 있냐면,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 이 엄마가 왜 사이가 안 좋았냐면, 엄마가 이제 너네 산후 우울증 알아? 그건 잘 모르지.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여성들이 우울증이 생기는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것 때문에 이 지민이한테 자꾸 집착을 하게 된 거야, 여자애한테, 딸한테. 그래서 막 계속 막 야 너 이거 똑바로 행동해 하고 막 빨리 와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이 딸은 그게 싫으니까 엄마한테 막 뭐라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앓던 엄마와 빚었던 갈등을 떠올리고 도서관 직원에게 엄마에게 고유하게 특정될 수 있는 실체가 있다면 분신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을 수 있겠다는 말을 듣게 돼. 그래서 엄마의 흔적을 이제부터 찾기 시작한 거야. 엄마가 싫지만 엄마 어떻게 살았지? 우리 엄마를 인덱스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과거에 엄마가 출판사에 다녔지만 자신을 출산하며 일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사실 자신의 처지에 비춰서 엄마의 삶을 헤아려 보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가 출판사에 다니면서 그 표지 같은 거 디자인을 하시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딸은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알게 되니까 좀 나랑, 왜냐면 지금 이 지민이가 사실 지금 임신 초기 상태라는 설정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나랑 비슷하네 이런 느낌을 받게 돼. 왜냐면 이 지민이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회사에서 이 지민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일을 안 주는 거야. 왜냐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출산 휴가 들어가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일을 하다 가버리면 그 일을 누가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한테 그냥 원래 했던 것만 살짝 조금만 주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주고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지민이라는 애가 조금 소외감을 느끼던 차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엄마랑 나랑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녀는 용서하거나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다. 왜냐면 이제 갈등이 있었으니까. 그러긴 너무 늦었어. 한때 그녀가 누구였건, 이 그녀는 엄마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였건, 지민과 관계 맺었던 은하, 이게 은하가 엄마야. 그러니까 이 그녀랑 은하랑 둘 다 엄마야. 얘가 엄마야, 엄마. 엄마는 지민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준 적 없는 형편없는 엄마였어. 살아있는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고,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대요. 다급히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짐 한가득을 들고 있는 지민을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봤어. 이 짐이 뭐냐면 그 책이거든요, 책. 왜냐면 엄마가 지금 책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특징을 알아야 이 사람들이 그 엄마의 흔적을 마인드를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책이야, 책. 지민의 얼굴을 알아본 직원이 다가와서 짐을 거들었어. 지민은 곧장 관리자를 찾았다. 관리자는 사서와 함께 안내 창고로 와서 물건들을 막 살펴보기 시작했어. 지민이 내민 것은 현욱의 집에서 가져온 책들이었다. 4권의 종이책은 무거웠다.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종이책이 도서관에 등장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그러니까 미래 시대이기 때문에 종이책이 거의 없어졌대.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종이책 밑줄, 종이책이 사라진 미래의 모습. 책의 표지에서 은하가 가졌을 감각과 취향이 보였다. 스냅스 스캐닝으로 특정한 마인드를 찾아내면 보안 카드에 있는 인덱스와 연결이 되고 화면에 이름이 뜰 것이라고 사서는 설명했다. 한 권의 책을 스냅스 스캐닝하는데 5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나왔어요. 사서가 손을 내밀어서 화면에 뜬 이름을 가리켰다. 수많은 문자 사이에서 지민은 엄마 이름을 알아보았대요. 김은하.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탔다. 마인드 접속기는 카드를 인식하고 접속을 시작하게 되어 있었다. 사서가 긴장된 눈빛으로 옆에서 기계를 건네주었다. 지민이 카드를 가져다 대자 파란색 조명이 켜지면서 접근 허가 안내가 떴다. 접속기는 단출한 구성이었다. 대뇌 피질에 신호를 보내는 가상현실 구현 헤드셋을 착용하고 기계의 안내에 따라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는다. 자, 그러면 여기 뭐야? 엄마의 이제 마인드에 접속하는 과정이에요. 자, 지민과 엄마는 작은 서재에 있었다. 한 번도 실제로 본 적 없는 가상 공간이었다. 책과 노트, 벽을 채운 그림들, 아까 은하가 엄마였죠? 은하가 지민의 엄마이기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 자신의 삶을 구성했던 것들로 채워진 공간. 자, 여기까지 밑줄 할 거야. 책과 노트부터 공간까지 밑줄. 숑, 숑, 여기까지. 가상 공간의 모습.
지민은 책상 한쪽에 놓여있는 자신과 유민의 사진을 보았다. 그 유민이는 동생이에요, 동생. 왜냐면 중간에 그 동생한테 가서 이 엄마니까 남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한테 가서 막 이런저런 고민을 상담하는데 남동생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와서 그 걔가 유민이고. 공간 속의 은하는 어느 때보다도 선명해 보였다. 그녀가 살아있던 때의 지민은 이따금 엄마가 공기 중에 사라져 버릴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 문득 떠올린 것은 엄마와 함께 살던 집에는 엄마만의 방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은하는 고개를 돌려 공간 속에 들어온 지민을 보았다. 이제 거기 가상 공간에서 엄마가 딱 지민이를 쳐다본 거야. 그녀의 표정은 해석할 수 없었다. 너무 사람 같다고 하던 사람들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지민은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가 죽었다. 여기에 있는 건 엄마가 아니다. 나는 엄마를 용서할 수도 용서를 빌 수도 없다. 왜?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끝난 뒤에 덧붙여지는 사족이다. 하지만 이대로 떠날 수도 없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거나 그녀를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인드가 정말로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이건 단지 재현된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말한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 그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느 쪽을 믿고 싶을 걸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엄마의 지난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 뒤를 넘어서 지민은 한 발짝 엄마한테 딱 가. 근데 너네 옛날에 그거 봤냐? 유튜브에서? 이게 실제로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6살 난 애기가 죽었는데 가상 AI 이게 그걸로 만나게 해주는 거 봤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 보여줘. 그지? 막 이렇게 안고 막 이런 막 이렇게 막 울고 막 그런 거 봤지? 엄청 슬프지 않아? 아무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비슷하게 이제 엄마를 만난 거지. 그래서 시선에 비스듬히 피하던 은하가 마침내 지민을 정면으로 바라봤었다. 엄마가. 봐봐. 여기 밑줄. 그러니까 은하랑 지민은 원래 사이가 안 좋았잖아. 사이가 안 좋은 채로 지금 마인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인드를 갔는데 그럼 여기서도 원래 사이가 안 좋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약간 엄마가 정면으로 탁 바라봤어. 여기에서 이전과 달라진 은하의 태도. 알 수 있는 행동. 지민은 알 수 있었다. 이제 단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서 그녀를 만나러 왔다. 엄마를 이해해요. 여기 형광펜 별. 숑. 엄마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 감정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엄마를 미워했다가 그래서 안 봤다가 결국엔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엄마를 이해해요 라는 말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에서 담긴다는 건 지민이 엄마의 뭘 이해한다는 거야? 고뇌. 엄마가 나랑 똑같이 결혼 이전에 삶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구나. 나랑 비슷한 상황이구나. 엄마도 원래 자신의 힘으로 일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뇌와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했음. 정적이 흘렀다. 은하의 눈가에 물기가 보였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끝을 잡았다. 여기도 밑줄. 봐봐라 얘들아. 손을 잡았다. 이거 뭐야? 여기 써있네. 화해. 엄마와의 화해.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중간에 그게 나와. 사실 인덱스를 누가 지웠다 했잖아. 사실 이걸 아빠가 지운 거다. 아빠가 먼저 가봤더니 너무 똑같은 거야. 살아있는 사람 같은 거야. 그래서 약간 좀 징그러웠나 봐. 뭔가 좀 이상했나 봐. 그래서 그냥 이거 뭐야? 이거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아빠가 막 지워버렸던 거거든. 그래서 그런 중간에 사건이 있었고 결국에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지민이와 엄마와의 관계, 그 다음에 지민이가 엄마의 삶을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됐다라는 거, 그런 거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단편 소설이고 과학 소설이고 그래서 과학적이고 현실 비판적이고 미래가 시간적 배경이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나온다고 했죠. 그런 거. 그다음에 제재는 마인드 분실. 세상과 단절할 때 살아있던 엄마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나오는 거.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자 이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얘들아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이 전개된다고 이렇게 나온다? 근데 뭐라 그래?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잖아. 그치?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야?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모든 것, 얘들아 이 전지적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너 한자 좀 공부했어? 우리 동산중은 한자 있잖아. 맞지? 전지적이 뭐야? 전지적. 이 전자가 무슨 전자야? 준영? 전지적. 전 뭐야? 전체 할 때 전. 지는 뭐야? 알지. 전체를 안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안다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를 다 안다고 하는 거잖아. 하느님이 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그 사건이 전개됨 이렇게 해. 그럼 무슨 말이야? 약간 우리 1인칭 막 이런 거 할 때 걔 시각에서 전개되잖아.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러고. 좀 어려워.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한데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게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얘기야. 이런 게 좀 나와요, 몇 개. 그거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 서술자는 전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지민이가 엄마. 그러니까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지민이라는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내면을 드러내고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지민이 저기서 하잖아, 그치?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만약에 이게 내신의 범위가 나온다 그러면 저게 제일 중요하겠죠. 좀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나죠.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 도서관의 의미와 역할 중요하죠. 사람들의 마인드를 데이터로 화해서 저장하는 곳이고 유족의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서 고인을 만날 수 있는 장소고 역할은 엄마의 마인드가 분신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지민이가 엄마의 마인드를 찾는 과정에서 엄마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치? 그렇게 되는 거고 넘어가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 등장인물의 특징 지민이가 그 주인공이고 은하가 엄마예요. 지민이가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분신 사건을 겪으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거. 엄마는 생전에 책을 만드는 일을 했고 우울증을 앓았고 지민이 갈등을 빚었고 사후에 마인드 업로딩 됐다. 그 다음에 지민이 엄마의 화해 과정 상처를 많이 받았고 찾기 위해 유품을 찾아보면서 엄마는 옛날에 책을 만드는 사람이었구나. 나랑 똑같이 결혼 전에 일을 했던 사람이구나. 나는 그걸 몰랐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지민은 마인드에 접속해서 엄마를 이해한다는 말을 전하고 엄마의 손을 내밀어서 손목의 끝을 잡고 화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숙제로 해오시고 그 다음에 너네 그 뭐지? 혼문장 견문장 기억나? 다 했지? 진도 다 나갔지? 했냐 안 했냐? 석연이 했어 안 했어? 했나? 아 여기 없을걸? 중학교 거야. 다음 시험 범위 2학기 시험 범위. 윤호는 혼문장 견문장 문장 성분 모르겠어? 진도 그럼 저번에 시험 범위일 때 어떻게 했어 윤호는? 그 여기서 7월 뭐 월간 테스트 그런 거 볼 때 그거는 공부 어떻게 했어? 그냥 따로 했어? 아니 뭐 같은 시험지로 있어요. 아니 같은 시험지를 봤는데 그 수업을 안 듣고 그냥 혼자 공부. 그냥 풀었어요. 그냥 풀었어?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오이 뭐야? 근데 잘 본 거야? 준혁이는? 네. 그거 문장에 짜인 그거. 프린트로. 그때 했었어? 수업 들었었어? 네. 그거 문장에 짜임 살짝 같이 하고 싶은데 이거 뭐 하나 뽑아올게. 잠깐 기다려봐.